지난 이야기. 한국 전통검을 배우며 심신을 단련하는 증검수련동호회를 통해 우리 칼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문희환 장인. 13년 동안 총 300여 편의 영화와 방송 소품용 칼을 제작해온 현장. 경력 40년 차 베테랑부터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젊은 장인의 뜨거운 땀과 노력이 놀라웠는데요. 이게 도깨비 검이고요. 여기를 보면 하나하나 문양을 보면 도깨비예요. 도깨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깨비검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어 공개되는 또 다른 작품. 충무공도에 장칼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장검의 모습은? 혹시 뭐 예, 충무공도에 장칼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실물 크기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는 충무공 장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2m가 넘는 거죠. 예, 이렇게 장칼이 이거는 현충사에 가면은 있는 거를 그대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을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예, 워낙 길어서요. 저 짝에서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혼자 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긴데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무겁고 이거는 이제 진검이기 때문에 쇠로 한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이 글이나 문양이나 똑같이 새겨놨어요. 그 충무공도 그대로를 저희가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무기를 보시지 말고 예술품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도자기가 예술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고려도검으로 인해서 검도 예술품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라연이 장인이 말하는 명검의 기준, 역사적 사료를 충실히 재현해내면서 아름다운 외형으로 장식과 소장 가치까지 있을 때 예술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예. 저희가 9시 출근이라 9시 이전까지만 오면 됩니다. 근데 일할 생각이 10분이나 일찍 오셨어요? 이거 전부 다 니켈 도금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방송국 소품인데 이게 제일 끝장식 해가지고 도금을 해야 돼요. 아, 도금이요? 예. 네, 오자마자 그냥 바로 일하시나요? 예, 바로.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도금 맡기러 갑니다. 방송국 소품 도금을 해야 돼가지고. 좀 어렵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공장장님은 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나이가 있으시긴 한데, 뭐 저한테는 첫 번째 스승님이 일본 마츠바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기계로 다루는 거는 또 지금 공장장님이 또 스승님이기도 하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장인의 칼을 많이 찾는 이유, 여러 하청업체와 협업하면서 양질의 소품을 순발력 있게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이에요? 순 알루미늄이에요? 예, 이건 알루미늄이고 나머지는 신주고. 왜냐면 섞여 있으면 예. 이게 녹아서 약품에 녹아서 찌게 돼버려요. 순 알루미늄이에요. 반짝반짝하고. 예. 언제쯤 나오나요? 내일 오후에 나오던가 아니면은 여기 3월 4일날 찾아가셔야 돼요. 3월 4일날요? 네. 이거 방송국 납품해야 돼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전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거래처인데요. 조금 오시는데 항상 좀 급하다고 하셔서 저희도 조금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맞추시는 건 잘 된 거예요? 예, 잘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예. 날짜가 급한가 봐요. 내일 바로 해달라고. 방송국 거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덕분에 한국 영화 드라마 팀은 걱정이 없겠네요. 그래도 도검 제작소는 여전히 바쁩니다. 최근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있는 충무공도의 장식을 세공 중인데요.
조선시대 모습 그대로를 복원하고 재현해내려고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디테일을 살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 모든 부품을 하나로 합체해보는데요. 뿌듯하시겠어요. 선생님, 지금 하시는 과정이 도검 만드는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에요? 이제 칼에 맞춰가지고 검집에 나오면요, 이제 장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충무공도 장식인데 여기 맞춰가지고 칠하기 전에 장식을 다 맞춰야 돼요. 이제 그 본점이에요. 검신을 만드는 단조부터 연마 작업에 마무리 장식까지 검 한 자루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최고의 칼을 만들기 위해 불 앞에 선 문중기 장인. 옛날 방식도 하지만 요즘에 예. 새롭게 뭐 어떤 기계라든지 방식을 들여왔다는데 그거 좀 한번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계 방식으로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빨리 달궈지는 거는 그 옛날 방식 화로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가스로가 필요한데 요즘 그의 최고 관심사는 전통을 지키면서 도금 제작 방식을 현대화하는 것인데요. 가장 정밀하게 온도를 측정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온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1도, 2도 요 정도로 이제 물질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로 해요. 저는 앞으로 이제 전통 방식하고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을 융합을 해서 좀 더 지금보다 발전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첨단 장비들도 도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금 전시장에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도금장인 3인방의 중요한 고객이자 멘토인 이영신 교수님인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갑자기? 교수님, 우리 검 날이 너무 잘 나와서 이거 꼭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오시려고 그랬어요. 많이 노력하셨나 봐요. 네. 2019년도 요번에 이제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여기 중기 선생, 맞저바 이치로 선생이 만든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요. 맞저바 이치로 선생이 만든 게 국정 군이마사 거거든요. 여기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거는 너무 하얀 리에가 좀 나와요. 일본의 대표적인 칼과 장인들이 만든 조선의 도금을 비교해 보는데요. 여기 이제 날 부분하고 등 부분 사이에 하문 사이에 하얀 선이 보이는 게 리에입니다. 아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 만들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지만 보이는데 저거는 컨셉도 안 보여요. 워낙 촘촘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요 뒤에 가고는 요거는 한문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요거는 종전에 2018년도 이전, 요거는 원래 초로 나온 거죠. 교수님은 합동군사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조선검 및 무기 전문가신데요. 그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거의 일본 칼을 거의 재생이 거의 완벽하게 따라간 것 같은데 제가 좀 욕심이 난다면은 한국 칼은 이거보다 제가 봤던 거는 이거보다 더 나았었거든요. 좀 더 한국 칼에 접근한 칼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 쪽으로는 많이 닮아간 것 같습니다. 창기에 나온 칼들은 제가 상당히 못마땅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거의 이 수준까지 온 거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도금 제작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엔 조선시대부터 현존에 남아있는 희귀한 도금들과 관련 책자들이 많은데요. 그중엔 교수님이 기증한 300년 된 검신도 있다고요. 검도 주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거예요. 이건데 이게 검을 이제 요 상태 부러진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숫도를 대봤어요. 날이 이 쇠가 어떤가 하고, 네, 쇠가 너무 좋대요. 네. 몇 년 정도 돼요? 이게 교수님 몇 년 정도 됐다고 그때 아주 오래됐다고 아주 한 3, 400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때 네. 당시에. 그냥 주신 거예요? 네, 그냥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 귀한 거?
저는 이걸 좋은 칼을 만들어 보려고 제 나름대로 욕심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해보시겠다는 분이 있을 때 이걸 해서 하면은 우리 옛날 칼이 복원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연구하시는 분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또 일본 역사책을 보면 일본의 조상칼들이 한국의 백제시대 뭐 이때의 칼들이 조상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뒤 연대가 뒤지는데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칼을 잘 만들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도 느끼고 우리 거를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의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칼들을 만들어가지고 조상들의 그 빛나는 얼을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칼을 만들한테 부탁을 해봤습니다. 도금 제작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업이 아닌 책임과 소명으로 여기고 있는 장인들. 그날 저녁. 볶음 됐어? 볶음다. 많이 했나? 아니요. 한 숟갈이지. 고된 일과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도금장인 3인방. 밸런스도 좋고 모달을 바꿔서 220을. 그런데 퇴근한 후에도 항상 칼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뢰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주면 됩니다. 도금을 금도금도 있고 은도금도 있고 그럼 도금을 해야지 되는데 니케도 그냥이 아니야. 22자루야. 22자루. 금도면 액수가 엄청 있을 텐데. 아는 거로 해야지 되는 거니까. 금색깔 나는 거는 금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가족 모임 같은데 회의 같으세요? 아, 우리 이제 검을 만들어내는 뭐 기계에 고장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공장에서는 저희 아들이 검을 이제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앞으로 우리의 검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검을 만들자. 그리고 어저께 또 나온 것이 지금까지는 만족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하는 역할을 주는 게 소재 개발이라서 최근엔 정부 지원금도 받고 여러 대학들과 함께 금속 소재 개발에도 성공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할 도금장인들의 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뛰어나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요. 얘나 분들을 해야지 이길 수 있어. 그 따님은 재미없으시죠? 그냥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일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되게 멋있어요. 그렇게 좀 전문적인 거 하는 모습들이. 본인도 칼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만드는 것보다는 빨리 경영 배워가지고 파는 거. 마케팅? 네, 그쪽으로 하고 싶어요. 비즈니스. 밤 늦은 시간까지 일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문희환 장인은 칼의 길을 선택하고 이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가족의 히스토리를 알게 됐습니다. 대전 유성 전통시장 한편에는 100년 항일 정신이 깃든 기념비가 있는데요. 1895년 을미 의병의 효시가 되었던 유성 의거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예, 저희 그 정조 할아버지에 관한 사적비가 있는 것을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성의 신성동에 살고 있으면 여기 계신 것도 몰랐어요. 을미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됨에 따라 국민적 분노가 이글이글했음에도 누가 나서지 못했는데 이분이 한양으로 올라가서 민영한 대감을 만나고 내가 대전 유성에서 의병을 일으키겠다. 민영한 대감이 환도를 하나 하사했어요. 조선 안도는 일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또 마침 저도 무관 출신이고 지금 현재 칼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여기 동상을 세워서 그 동상에 제가 만든 환도를 우리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칼이 가지는 정신에 대해 생각한다는 문희환 장인. 일본도가 죽이고 침략하기 위한 검으로 제작됐다면 우리 전통검은 나라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 검.
고조 할아버지가 쓰셨던 조선 환도를 그대로 재현해내겠다는 계획.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도검 제작소. 오늘도 어김없이 문중기 실장님은 최고의 칼을 만들기 위해 눈뜨기도 힘들 정도로 뜨거운 불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 같은 현대식 기계를 더 들여놓고 공장도 확장할 계획이어서 생각이 많은데요. 어이, 문 실장. 어이, 뭐하나? 작업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온도가 어때? 좋아? 온도는 잘 올라가는데 지금 스프링 안마가 모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모터가 어때서? 전기가 딸리는 건지 아니면은 분해해가지고 모터를 바꿀 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지? 예, 모터 바꿔도 저 높이 조정은 저희가 하면 되니까.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번에 그 원자력 연구소하고 우리가 그 조선시대 칼 복원하는 부분 있잖아. 또 이순신 장군의 그 장검 복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무실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그러자. 전통 야금기술연구사업단 부단장이기도 한 공주대 권호영 교수님과는 산학협동으로 전통 도검의 재현 및 현대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아. 백동으로 해서 약간 착색을 살짝 벗겨내면 그 손때 묻은 느낌? 그런 느낌 나온단 말이지. 요번에 말이야, 이거 우리가 이거 만들어내가는 데 있어서 이쪽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제 이걸 검사가 좀 어려우면 지금 프랑스 쪽이나 아니면 또는 일본에 가서 또 같이 또 협업을 해서 이걸 또 해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 근데 이걸 만들어내는 데는 뭐 문제 없겠나? 어때? 만들어내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괜찮겠어? 소재는 몇 킬로 정도 들어가려나? 이 정도 하나 만들려면? 칼 무게가 1.3kg에서 한 1kg 가량 되기 때문에 요거 한 1kg로 그 정도 되겠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한 2kg에서 2.5kg 정도. 2kg에서 2.5kg. 그 이제 산화 스케일 되는 거 제어하는 거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 방패하고 이제 장식 부위들은 책하고 실험을 보면서 그대로 이제 똑같이 만들면 되고 그거는 그 옛날에도 이제 신줄 모프로 박아가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백제시대 때 그 칼 만드는 그 기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령왕릉이나 여기서 나온 칼들을 분석을 해볼 때 우리 보존과학 분야에서 매우 좋은 그 칼의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본에 넘어가서 오늘날까지 일본은 세계적인 칼의 어떤 기술력 또는 선진화를 이룬 형태가 있습니다. 고려도검에는 건방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문중기 실장이 일본의 그 마츠바 이치로 선생이라고 일본 칼의 그 유명한 장인이 있습니다. 그분한테서 5년여 동안 직접 수련을 하고 온 우리나라 최초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을 현대의 첨단 기술과 접합을 하면 최고의 기술력이 탄생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려도검에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하는 과정을 교수님한테 여쭤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는 거고 저거는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론적인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 업체가 국내 시장 위주였으면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보는 관점이 더 커진 거죠. 세계 시장을 노릴 수 있게끔 그만큼 이제 교수님이 뒤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되게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게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요 그림을 그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전통 우리나라 그 거미교 우리나라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그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재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그림들을 여기 있는 그대로를 좀 여기다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 지금 어떤 거 작업 지시하시는 거예요?
검은 통상 보면은 좀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검집에다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넣는 거예요. 날카로움과 섬세함을 동시에 지닌 도금을 완성하기 위한 활용 점정. 사용처나 고객의 취향에 따라 검집과 손잡이에 어떤 문양과 그림을 그려 넣을지 연구하고 결정하는 것도 도금 장인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 함께 작업해온 화가 송현자 씨가 검집에 무늬를 넣기 위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칼집에다 그릴 때 네. 가장 힘든 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게 어떤 부분? 일단은 예전 느낌이 나도록 간지를 내줘야 되니까 좀 그 색감 선택에서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면이 좁아서 그림을 작업을 할 때 미리 본 작업을 한다는 이런 게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직접 본 없이 해야 될 때 좀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라연이 사장님의 제안으로 처음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실수가 많았다는데요. 지금은 그림 밑작업도 없이 바로 좁은 검집에 무늬를 척척 그려 넣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손길로 화려한 칼집이 완성되었네요. 알만한 검. 미스터 선샤인 촬영할 때 제가 구복매가 들은 검에 매화를 그렸거든요. 네, 그게 좀 인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장면에서 클로즈업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매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기억하시죠? 특히 배우 유연석이 연기한 구동매가 한 몸처럼 들고 다녔던 꽃가검 역시 이곳에서 제작했는데요. 백정 출신 조선인으로 일본에 건너가 무신회의 사무라이가 되고 과거에 복수하는 구동매의 처지를 더욱 처연하면서도 아름답게 보이게 한 소품이었죠. 어느새 검집에 아름다운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됐어요? 네. 아, 이쁘네요. 네. 이쪽에도 네, 허전한 것 같아요. 얘를 조금 더 늘릴까요? 네네네. 이런 깐깐함이 바로 완전 무결한 명검을 만드는 것이겠죠. 신가 많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또 이쪽에 이렇게 명함을 줘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밝고. 검신도 중요하지만 외정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정말 옷을 입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검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검집과 그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끝까지 신경 쓰는 거네요. 네, 끝까지 신경을 써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가서 체크를 다 해요. 네. 미스터 션샤인에 나왔던 걸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예. 근데 또 이쪽은 이제 금색으로만 했기 때문에 좀 묵직한 맛이 있지만 이쪽은 좀 화려하기 때문에 또 화려한 그런 맛이 또 있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작업하는 라연이 도금 장인. 자칫 차갑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칼에서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유 아닐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더 재미있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소품용 칼부터 거마일체,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수련용 도금까지 우리 전통 칼의 복원과 재환을 위해 뜨거운 불 앞을 지키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수만 번의 두드림도 마다않는 장인들의 뜨거운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 자루의 명검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칼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며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도검이 우뚝 서는 그날까지 도검 명장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노래 녹음 최고!